이렇게 보니 서울시 보조금이 왜 1000만원인지 알 것 같습니다. 딱 가입해보니 차파고입니다. 3부에서는 차파고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짜 이건 꼭 넣고 사셨으면 하는 조합은 GV60의 헤드업 디스플레이, 컨비니언스 추가해서 6260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일단 보조금 받아야 하니까 사륜 구동이나 퍼포먼스 모델은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륜 구동이니까 휠도 선택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냥 기본 휠로 가시면 돼요. 그래도 19인치 치고 이쁘긴 하죠. 저는 굳이 20인치나 21인치 휠은 아쉬울 것 같지 않습니다. 내장 디자인 아쉽지 않냐고요? 하지만 기본 인조 가죽도 충분히 훌륭하고, 솔직히 제네시스는 어설프게 150만원짜리 디자인 셀렉션 1 가느니 아싸리 300만원 주고 디자인 셀렉션 2 사는 게 더 남는 장사입니다. 그래서 뭐다? 네, 맞습니다. 그냥 싸게 살 거면 내장 옵션엔 굳이 돈 쓰지 마세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진짜 단일 옵션치고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싶지만, 제네시스의 모든 기능은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다 모여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 출고해서 폐차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 보게 되는 옵션이니까 이거는 아끼지 말고 무조건 넣어주세요. 컨비니언스 패키지도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에르고 모션 시트, 이거 하나만 보고 넣는 겁니다. 의자의 퀄리티가 너무 좋아지고요. 운전하는 내내 앉아있는 게 바로 시트인데 여기에 돈을 아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거기에 쿠션도 늘어나니 허벅지 편해지고요. 운전석 메모리 시트는 아이오닉이나 EV6에서 지원하지 않던 전동 조절 스티어링까지 같이 연동됩니다. 마지막으로 뒷좌석 수동 커튼까지 들어오니 컨비니언스의 옵션 구성이 꽤 괜찮죠. 140만원 하나도 아깝지 않으니까 진짜 이거는 무조건 넣으세요. 1번 조합이 2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나파 가죽 시트 없습니다. 그런데 제네시스의 인조 가죽 이미 충분히 훌륭하죠. 퀼팅이 없어서 좀 아쉽지 않냐고요? 그런데 뭐 퀼팅 그까짓 거 앉으면 또 안 보이죠. 보다? 네, 맞습니다. 나파 가죽 시트 없어도 됩니다. 서라운드 뷰 모니터 없는데요. 그런데 GV60 그렇게 큰 차가 아닙니다. G80이나 GV80처럼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굳이 서라운드 뷰 모니터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후방 카메라만으로도 주차하는 데는 불편함 없습니다. 지능형 헤드램프 없는데요. 하지만 지능형 헤드램프 하이빔 조절하라고 있는 건데 어차피 지금도 오토 하이빔은 충분히 지원하거든요. 램프 몇 개 덜 끄고 킨다고 해서 딱히 앞이 잘 보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있는 기능만으로도 야간에 또 다니는 데는 하나 불편함이 없습니다. 제네시스 디지털 키 2 이거 없는데요. 하지만 어차피 스마트 키 들고 다니실 거잖아요. 오히려 스마트폰 꺼내서 일일이 태그하는 게 더 귀찮습니다. 그냥 스마트 키로 편하게 문 열고 닫으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이왕 사는 거 최신 기술 다 즐기고 싶다 싶으신 분이라면 GV60의 파퓰러 패키지 디자인 셀렉션 2 추가해서 6,780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네시스는 디자인 셀렉션 넣으려면 아끼지 말고 디자인 셀렉션 2 넣는 게 맞습니다. 나파 가죽 시트에 스웨이드 내장재의 가치가 120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넣으려면 확실히 넣고 사는 게 맞습니다. 1번 조합에서 아쉬울만한 게 바로 서라운드 뷰 모니터였는데요. 이거 넣으려면 200만원짜리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1 넣어야 되잖아요. 제가 강추하는 130만원짜리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140만원짜리 컨비니언스 패키지 추가하면 가격이 470만원인데 파퓰러 패키지가 520만원이니까 겨우 50만원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이테크 패키지, 뭐 물론 지능형 헤드램프와 제네시스 디지털 키 이거 뭐 둘 다 별거 아닌 것 같긴 하지만 50만원만 더 주면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다?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온 이상 무조건 파퓰러 패키지는 가는 게 맞습니다.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1이 200만원이라 뭐 이리 비싼가 싶긴 하지만 후측방 모니터에 서라운드 뷰로 차량 외부 상황 카메라로 쉽게 파악 가능하고, 주차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 전후방 측방 전부 다 장착되어 있어 주차 시에 차량 긁을 일도 없습니다. 여기에 증강현실 내비게이션까지 들어가 있으니 비싼 만큼 옵션이 많이 들어오긴 하죠. 하이테크 패키지도 지능형 헤드램프로 단순히 껐다 켰다만 하는 하이빔이 아닌 전방 차량을 피해서 하이빔을 껐다 켰다 하니까 야간에 어두운 국도 운전할 때 좋습니다. 스마트폰을 스마트키로 쓸 수 있는 제네시스 디지털 키 2도 최신 스마트폰을 쓰는 분들 입장에선 환영할 만한 일이죠.
여기다가 디자인 셀렉션 툴을 넣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일단 퀼팅 나파 가죽이 들어와 주면서 천장에 스위드가 덮이기 때문에 고급감에서 확실히 뛰어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셀렉션 2 넣으세요. 어설프게 셀렉션 1 넣는 거 아닙니다. 2번 조합이 3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차로 변경, 보조 제어 기능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얼마나 쓸까요? 스마트 크루즈야 발이 편하니까 쓴다지만 굳이 차선 변경까지 차에게 맡길 일이 있을까요? 저는 이거 쓰려고 조건 확인하는 게 오히려 더 귀찮더라고요. 뱅앤올룹슨 사운드 없는데요. 스피커 개수가 많으면야 좋긴 하겠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죠. 무려 190만원이나 하는데 기본 스피커도 음질은 충분하니 굳이 이걸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디지털 사이드미러 없는데요. 이거 뭐 신기하기에 하겠죠. 하지만 원근감을 바로 알기엔 카메라의 화상보다는 아무래도 거울이 더 편합니다. 그래서 괜히 고장나면 돈만 더 드는 이런 사이드미러에 돈 쓸 필요 없습니다. 16구동의 풀옵션은 얼마일까요? GV60의 파퓰러 패키지, 디자인 셀렉션 2 그대로 들어가고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2에 뱅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 빌트인 캠, 디지털 사이드미러, 아웃도어 패키지 추가해서 7,400만원입니다.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2를 넣으면 적극적인 지능형 안전장치가 들어가니 운전이 좀 더 안전해지겠죠. 자동으로 차선 변경해주는 기능도 들어오니까 고속도로 주행이 편할 것 같긴 합니다. 뱅앤올룹슨 오디오도 한국차에서 만나니까 좀 신기하긴 한데요. 스피커도 17개나 되니 노래 듣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빌트인 캠은 70만원인데 보조 배터리 포함 가격이니 뭐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디지털 사이드 미러 이거 150만원으로 이걸 넣어야 되나 싶긴 하지만 실제 사용하는 오너들 사이에선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아웃도어 패키지 이건 뭐 딴 거 없습니다. 루프렉이랑 실내용 V12 보고 넣는 거예요. GV60으로 차박 많이 하실 분들은 꼭 넣으셔야겠죠. 한눈에 보는 옵션표입니다.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실 분들은 6,260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뭐 웬만한 차의 풀옵션 기능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하지만 제네시스 사는데 고급 내장과 첨단 기능 꼭 챙겨야겠다 싶으신 분이라면 520만원 더 주시고 2번 조합 6,780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퀼팅 나파 가죽에 스웨이드 천장재, 서라운드 뷰 모니터, 지능형 헤드램프,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등 요즘 차에 걸맞는 옵션 다 들어오죠.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풀옵션 차 사야겠다 싶으신 분이라면 620만원 더 주고 3번 조합 7,400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지능형 주행 보조가 고도화되면서 안전 기능이 늘어나고요.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 차로 변경 제어 기능이 추가됩니다. 뱅앤올룹슨 오디오의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디지털 사이드 미러, 실내 V2L과 빌트인 캠까지 제네시스 G80 전혀 부럽지 않은 모든 옵션 다 챙기게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2번 조합 정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 좀 제네시스 타는 맛 나겠죠. 동급 차종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네시스의 GV70과 비슷한 성능의 아이오닉 5와 비교해 볼 텐데요. 차량의 크기를 보면 GV70이 아무래도 중형의 SUV는 되는지라 크기가 더 커 보이기는 합니다. GV60은 아이오닉에 비해서도 작아 보이긴 하네요. 크기를 자세히 비교해 보니 GV70은 GV60에 비해 길이는 무려 295mm 더 크고 차폭도 10mm 더 큽니다. 하지만 휠 베이스는 오히려 85mm 작죠. 역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휠 베이스에서만은 사기인 듯 합니다. 아이오닉은 GV60에 비해 길이는 120mm, 휠 베이스도 100mm 더 큽니다. 하지만 폭은 똑같습니다. 차량의 가격 비교해 보겠습니다. GV60의 2번 조합 기준으로 비슷하게 옵션 맞춰보면 GV70 2.5 터보는 GV60에 비해 1,089만원 저렴하고 아이오닉 5는 1,140만원, G80 2.5 터보도 369만원 저렴합니다. 보조금 받기 전 가격만 놓고 보면 GV60 가격이 좀 사악하긴 하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주행요금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전기차 충전요금은 킬로와트당 330원, 가솔린은 1,800원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GV60은 1km당 65원이 소모되며 10만 킬로 주행 시 647만원의 충전료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전기차는 이렇게 충전하는 게 가장 비싸게 충전하는 겁니다. 만약에 저처럼 가정용 집밥으로 충전하신다면 지금 647만원에 20% 수준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20%를 깎는 게 아니라 이거의 20% 수준이란 뜻이에요. GV70은 GV60보다 10만 킬로 주행 시 1,035만원 더 들어가고요. G80도
1020만원 더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니 서울시 보조금이 왜 1000만원인지 알 것 같습니다. 딱 유류비만큼의 차이를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격이죠. 서울시의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러면 자동차세를 포함한 5년 10만 킬로 유지비는 어떨까요? GV60은 전기차 특별 자동차세를 내기 때문에 5년 10만 킬로 주행한다고 해도 유지비는 706만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에 비해 GV70은 2.5 터보 배기량으로 인해 세금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유지비는 1975만원으로 GV60에 비해 1269만원 더 나옵니다. G80도 1254만원 더 나오네요. 그래서 자동차 가격에 전기차 취등록 할인 140만원 받고 서울시 보조금 1000만원에 5년 동안 낼 자동차세와 10만 킬로의 유류비까지 포함하여 계산해보면 GV60은 이번 조합 기준 6,820만원이 됩니다. 차량 가격이 6,780만원이니까 사실상 40만원 정도 더 썼다고 보면 되겠죠. 그에 비해 1,089만원 저렴했던 GV70은 오히려 1,244만원 더 들어갔네요. 이렇게 보니 점점 내연차를 타야 할 이유가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5는 1,140만원 저렴했지만 나중엔 1,220만원 더 저렴해지고 G80은 처음엔 369만원 저렴했지만 나중엔 1,999만원까지 더 비싸집니다. 가격표 한 줄 평하겠습니다. GV60은 제네시스급 고급감을 즐기면서도 아이오닉5급의 유지비만 내면 되는 차입니다. 티 내기도 좋고 지갑 세이브하기도 좋다는 뜻입니다. 이로써 차파고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은 끝났고요. 어떤 차를 구매하실지 마음의 결정은 되셨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